이상하다는 느낌은 대개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분명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을 때,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잠깐 멈칫할 때, 방금 들은 말을 곧바로 놓쳐서 다시 한 번만을 반복하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순간이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먼저 내려앉고 머릿속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치매. 아직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하루가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불안이 조용히 잠식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요즘 피곤해서 그래라고 넘깁니다. 다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덮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약 먹는 시간을 놓치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가족이 요즘 같은 얘기 반복하네라고 말하는 순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손이 먼저 갑니다. 초기 증상, 전조, 위험 신호 같은 말이 줄줄이 쏟아지고 영상과 글을 볼수록 마음은 더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확실해지지는 않습니다.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애매함이 사람을 더 괴롭힙니다. 병원을 가자니 겁이 나고 안 가자니 더 겁이 납니다. 혹시 아무 일도 아닌데 호들갑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렵고 혹시 정말로라는 말을 들을까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중간에서 오래 맴돕니다. 불안은 커지는데 행동은 멈추는 상태, 그게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잡고 가야 합니다. 깜빡함이 곧바로 치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그날의 수면, 스트레스, 감정 상태, 주의력, 생활 리듬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요즘 깜빡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미래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자료와 널리 알려진 뇌 건강 원칙을 바탕으로 불안을 현실적인 점검으로 바꾸는 방향을 정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공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워서 불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뇌에는 잠깐 정보를 붙들어 두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 머릿속 임시 보관함 같은 겁니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목적을 유지하는 능력, 방금 들은 숫자를 잠시 기억해 입력하는 능력,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며 다음 말을 준비하는 능력이 이 보관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관함은 생각보다 작은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극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금 가스 불을 끄자라고 떠올렸는데 그 순간 전화가 오고 TV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뇌는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느라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 사이에 처음 넣어둔 생각이 밀려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같은 순간이 생깁니다. 이건 뇌가 고장났다는 신호라기보다 뇌가 과부하를 견디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이 부족하고 하루 종일 자극 속에 살면 보관함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괜찮은 흔들림과 점검이 필요한 흔들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되살아남입니다. 어떤 이름이 떠오르지 않다가도 단서가 주어졌을 때, 연결이 되면 기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단서를 줘도 상황 자체가 전혀 연결되지 않고 그 일이 있었던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면 점검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자기인식입니다. 스스로 요즘 내가 좀 깜빡한다고 느끼고 그걸 보완하려고 메모를 늘리거나 확인 습관을 만드는 사람은 여전히 조정 능력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난 멀쩡하다 그런 적 없다로만 반응한다면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범위입니다. 단순히 단어가 잠시 막히는 정도인지 아니면 익숙한 길에서 방향 감각이 흔들리는지 평소 늘 하던 일의 순서가 갑자기 자주 꼬이는지 돈 계산이나 약 복용처럼 규칙이 필요한 일을 반복적으로 놓치는지 이런 변화가 기억만이 아니라 판단과 실행까지 함께 흔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그러나 같은 유형이 잦아지고 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는 불안을 키우기보다 기준을 세워 점검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력 문제는 기억만 해결하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감정과 수면이 기억을 흔듭니다. 요즘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 욱하고 괜히 혼자 있고 싶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다면 그 변화 자체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은 감정과 함께 움직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주의력은 떨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지면 기억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기억이 불안정해지면 내가 이상해진 것 같다는 불안이 커져 다시 스트레스를 올립니다. 이런 순환이 길어지면 실제로는 생활 리듬의 문제인데도 본인은 치매라는 단어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이 더 커지고 행동은 더 굳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건 겁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순환을 끊는 기준과 실천입니다. 수면 이야기를 길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기억 흔들림은 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에게 밤은 정비 시간입니다. 낮 동안 처리한 수많은 정보와 감정, 스트레스 신호는 밤에 정리됩니다. 어떤 기억은 강화되고 어떤 기억은 희미해지며 다음날 쓸 수 있게 구조가 정돈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정비가 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도 뇌는 미완성인 채로 아침을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루가 시작되면 집중력부터 흔들립니다. 집중력이 흔들리면 대화 중 단어가 더 막히고 물건을 둔 위치를 더 놓치고 방금 뭐 하려 했지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람은 또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이 밤에 또 잠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수면 부족과 기억 흔들림은 서로를 밀어올리는 관계가 됩니다. 특히 밤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조명이 밝은 상태로 오래 깨어 있거나 취침 시간이 매일 들쑥날쑥하면 뇌는 언제 정비해야 하는지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주말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평일에는 억지로 일찍 일어나면 리듬은 더 꼬입니다. 몸은 겨우 일어나도 뇌는 아직 밤인 상태처럼 멍할 수 있습니다. 이 멍함이 반복되면 기억력 자체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면을 개선할 때 중요한 건 거창한 노하우가 아니라 고정입니다. 완벽한 수면 위생을 다 지키겠다고 하면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대신 한 가지만 고정해도 효과가 납니다. 잠드는 시각과 일어나는 시각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환경을 조금만 손보면 더 좋아집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작은 불빛도 줄이고 소음이 신경 쓰이면 일정한 배경 소리를 활용해도 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깊은 잠이 방해될 수 있으니 체감이 편한 온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침대는 가능하면 자는 용도로만 쓰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서 계속 영상을 보고 생각을 굴리면 뇌는 침대를 각성 장소로 학습해버립니다. 그러면 누웠을 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학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 뇌가 이제 정비 시작이라고 인식하도록 패턴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시청자분들 중 일부는 그래도 난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오던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술 이야기를 길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술은 잠드는 속도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의 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깊은 회복 단계가 줄어들면 다음날 뇌는 쉬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게다가 술은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분명 한두 잔인데도 다음날 대화의 세부가 흐릿하고 약속한 내용이 가물가물한 경험이 생깁니다. 그 순간 사람은 또 불안해집니다.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커지고 그 불안이 다시 잠을 망치고 다시 술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이런 순환이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술이 나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뇌가 불안정할 때 술이 그 불안정함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잔이 괜찮냐는 질문보다 내 뇌가 지금 회복이 필요한 상태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기서 중간 안내를 한 번만 자연스럽게 넣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겁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서 불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면
채널 시니어 건강연구소를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주제는 한편으로 끝내기보다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 반복해서 정리해 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뒷부분을 더 두껍게 확장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는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시청자가 영상을 끄고 나서 바로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가장 우선순위는 기억을 직접 붙잡으려 하지 말고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마음 먹는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기억이 작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 때 안정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면 고정입니다. 잠드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라도 일정하게 맞추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만 일찍 자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가능한 방식으로요. 두 번째는 낮 시간의 빛과 움직임입니다. 밖에서 빛을 보는 시간이 늘면 뇌의 리듬이 잡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식사 후 15분만 걷는 습관처럼 지속 가능한 걸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의 외주화입니다. 달력, 알람, 메모는 의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쓰는 게 아니라 뇌의 부담을 줄여서 중요한 기억을 더 잘 남기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음주와 야식, 늦은 카페인 같은 자극을 양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려우면 최소한 잠들기 직전에 술로 해결하는 패턴은 끊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안 올 때 술을 선택하면 그날은 해결된 것 같아도 다음날 기억과 감정이 흔들려 다시 같은 선택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자극입니다. 대화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씁니다. 말로 정리하고 상대의 반응을 읽고 기억을 불러오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아졌다면 그것 자체가 뇌가 다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짧은 통화라도 좋습니다. 대단한 침묵이 아니라 연결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크게 실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운동도 하고 식단도 바꾸고 술도 끊고 수면도 완벽하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며칠 뒤 지칩니다. 지치면 사람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역시 난 안 돼라는 자책이 남고 그 자책이 또 스트레스를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실천을 이렇게 권합니다. 오늘은 수면만, 내일은 걷기만, 모레는 메모만. 하나씩 붙여가는 방식입니다. 뇌는 한 번의 결심보다 반복되는 패턴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완벽이 아니라 반복이 목표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현실적인 점검 질문을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내 수면은 규칙적이었는지, 음주는 잠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았는지, 낮에 햇빛을 보며 걸은 시간이 있었는지, 사람과의 대화가 줄었는지. 이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흔들렸다면 기억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내 환경이 망가져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오면 감정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처음의 감정은 불안이었습니다. 혹시 치매인가라는 공포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해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뇌가 지쳐 있었구나. 이해는 통제감을 만들고 통제감은 실천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치매를 걱정할수록 사람은 오히려 기억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면 불안이 올라가고 불안은 주의력을 더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기억은 더 흔들립니다. 그러니 깜빡했을 때 필요한 반응은 자책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메모를 꺼내고 알람을 맞추고 수면을 조금 더 고정하고 술과 화면 시간을 조절하는 것. 그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한 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커지거나 범위가 넓어지거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걱정할 정도라면 혼자 끌어안기보다 평가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조차도 공포가 아니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깜빡함은 공포의 증거가 아니라 점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의 중심에는 수면, 스트레스, 음주,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고정해 보십시오. 잠드는 시간 하나, 걷기 하나, 메모 하나, 술의 타이밍 하나.
그 작은 고정이 쌓이면 뇌는 훨씬 안정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반응이 다음 주제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불안 대신 실천으로 갈 수 있게 만듭니다. 댓글에는 요즘 가장 자주 겪는 깜빡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바꾸기 어려운 습관이 무엇인지 한 줄만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생활에 맞는 해결 구조로 다시 돌아오도록 설계하겠습니다.